근데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연애를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소에서 매주 1회 상담 다니고 있고 애니어그램 4번 유형입니다. 제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적당한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소한 말 행동에도 과해석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는 외롭고 사람 만나는 건 귀찮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니어그램 4번에 맞춰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은 특별하게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MBTI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조금 있지만 애니어그램은 사연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여건님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석건님.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를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떤 조언이나 어떤 위로의 말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가 저희 멤버십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경자 언니님은 과해석이라는 그 두 번째 요약 부분에 공감을 했고, 이수민님은 개인적으로 생각드는 건 리액션 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고 그 리액션에 대한 받는 감정도 다 상대방 몫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님도 공감을 하시고 리액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리액션이 요즘에 특히나 너무 과하게 기준이 이제 세워진 것 같고요. 적당한 리액션이라는 게 진짜 높은 기준이죠. 적당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적당한 반응을 한다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액션은 요즘에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됐는데 리액션 장인이다. 예능 같은 데서 역시 리액션 좋다. 선배님. 텐션이 좋아야지만 그게 리액션이 좋은 걸로 또 여겨지기도 하고, 물론 또 너무 과해도 오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리액션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리액션이 과연 적당한가 아닌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개인한테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요. 리액션을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 내가 공감돼서 뭔가 말을 또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나 혼자 핀트를 잘못 맞췄나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리액션이라는 게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리액션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서비스 직종하고는 조금 다른 리액션이에요. PT 하시는 분이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도 매일 고객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리액션들을 하고 그게 감정 노동이 되고 하는데, 원래 리액션이라는 거는 어떤 훈련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될 수가 없어요. 리액션은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건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 뉘앙스, 의도 이런 거를 내가 최대한 이해해서 있었을 때 그거에 맞는 반응이 나오는 게 리액션이죠. 뭐 와를 해야 되냐, 아를 해야 되냐, 손을 쳐야 되냐, 뭐 옆 사람을 쳐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그런 텐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개인 고유한 거는 굳이 막 바꾸려고 하거나 누굴 따라할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런 리액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사회성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은 흔히 오해하는 대로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눈치가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사회성 떨어지고 눈치 부족한 분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리액션이 뭔가 힌트가 안 맞거나 그렇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래서 적당한 리액션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느낌이 드는 제일 큰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 집중을 못했을 때. 내 마음에도 집중해야 되고 상대방 마음에도 집중해야 되는 게 상호작용인 거거든요, 대화고. 근데 상대방한테는 집중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나는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리액션에 집중해요. 그게 제일 큰 이제 악순환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리액션을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까? 지금 해야 될까? 다음에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이게 주객이 좀 전도돼서 여기에 집중되느라고 상대방의 마음도 좀 놓쳐요. 또 내 마음에서도 그거에 공감하는 것도 많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엉뚱하게 이쪽으로 가면은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감정이 너무 긴장되고 다른 쪽으로 압박되어 있어서 공감 능력이 발휘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한두 번 경험하면 나 리액션 되게 못하나 보다, 나 눈치가 되게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리액션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료적 의사소통이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네, 그렇군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행동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고개 끄덕끄덕일 수도 있고, 좀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들을 수도 있고, 좀 열심히 또 기록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듣느라고 허공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지금은 리액션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공을 응시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 사람 말에 쑥 들어가면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눈으로 가게 되고 어떨 때는 허공으로 가게 되고, 상상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어떨 때는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기록해서 좀 잘 이해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시도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내담자분들은 엄청난 리액션을 경험합니다. 내 말이 그냥 스폰지처럼 쫙쫙쫙 흡수되는 느낌. 그거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도 통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리액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예능이나 어떤 관찰 예능 같은 것에서 저 사람 되게 사회성 높고 인싸다, 저 사람을 배워야겠다, 그 사람의 리액션을 이제 외우기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연애를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유빈님이 제가 당당한 마음이 지금보다 다소 작았을 때 영혼 없는 리액션 소리 들으면 너무 창피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얘기 들어도 당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그냥 물어봐요. 중요한 건 웃으면서 나 노력 중이다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는 그것도 내가 하는 리액션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또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는 말이 약간 유머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인간관계에서 다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간 동물처럼 미묘한 기싸움이나 서열 다툼이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도구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모호한 거라서. 내가 내 마음에 당당함이 없을 때 모호한 걸로 공격하면은 흔들리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유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 내 주관에.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점점점 분위기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직접 느껴야죠. 이거를 내 마음에 당당해졌었을 때 내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고 녹아 들어가고, 자꾸 눈치를 보고 리액션에 집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오히려 점점 녹지를 않고 밖으로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좀 빼야 돼요. 리액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적당한 리액션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연에도 그런 게 이제 보이죠. 왜 그런지는 물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은 더 힘줘서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돼요. 리액션에 대한 힘을.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써야죠. 내 마음에 집중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말, 의도, 감정, 생각, 뭘 표현하고 싶은 건가, 이 대화에서.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살아온 패턴, 관계 맺는 패턴이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햇살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친한 사람 외에는 눈을 못 마주치고 제 목소리와 말투에 몰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과하게 하느라 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흔해요. 사실은 마음에 몰입해야 되는데 겉에 있는 이 표현 수단, 보여지는 것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근데 몰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한 경험이 있겠죠. 관련된. 이거는 신경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경험. 조언이나 약간의 비난 같은 걸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거에 신경을 쓸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대화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투나 어떤 리액션 같은 행동이 아니라 약간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꼬여요. 그냥 진솔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멤버십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이 좀 길고요. 많은 분들의 사연이 댓글로 있고 그거를 다 다루려고 많이 준비했지만 말하다 보면 몇 개 못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관련된 얘기들을 최대한 같이 하고 공감하는 게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아니어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고민도 내가 같이 했던 고민일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다뤄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과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이 이면에 있고 이 감정을 내가 보호하려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쿠션을 까는 걸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